PT에서 어깨 운동의 핵심은 결국 어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육층과 어깨에서 몸통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그런 이음새를 조금 더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깨 주변에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요. 대동맥과 대정맥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신경도 우리 겨드랑이를 통해서 모든 게 지나니까 어깨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혈액순환이 저해되거나 그래서 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픈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목까지 신경이 전달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디빌딩 같은 거를 이제 스포츠를 적용하시는 분들은 벌크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근육의 크기를 되게 중요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운동을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일반인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저림도 많이 나타나고 혈액순환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그만큼 커지면 우리가 살이 쪄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만 근육이 커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이 가지고 있는 신축성과 탄력성 그런 엘라스틱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공간적인 확보를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근육을 만드셔야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크게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래서 PT에서는 어깨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정된 구조를 갖고 가면서 조금 더 원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어깨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큰 힘을 내는 거, 가장 어렵게 힘을 내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저크나 그런 클린 이런 자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가장 사람이 큰 힘을 낼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럴 때 어깨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대부분 힘을 내는 구조라기보다는 힘을 잘 안장시켜주는 구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체와 트렁크의 힘으로 모든 컨트롤을 다 하고 몸통의 힘을 거둔 컨트롤하고 어깨는 살짝 걔를 받쳐주면서 안장하는 구조로 힘을 빠르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쓰는 구조라기보다도 힘을 전달하고 힘을 잘 받쳐주는 구조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좀 정형화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근육 하나하나를 더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맞는 운동 패턴과 길을 찾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된 건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보디빌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형화는 우리가 다양한 운동 방법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근육 하나하나를 좀 더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메소드를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쁘게 생각 않지만 보통 그런 메소드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응용해서만 하다 보니까 기본이 없는 응용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잘못된 그런 스포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응용되는 형태까지 스포츠 선수들이 걸어왔던 그런 길처럼 일반인들도 만약에 그런 길을 간다 하시면 기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PAT에서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흐름,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근육의 어떤 움직임과 힘의 어떤 패턴과 힘의 어떤 그런 압축과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있어서 나중에 이걸 잘 컨트롤 하시면 뭐 그쪽으로 스포츠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깨가 저도 어깨가 되게 좁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키는 큰데 되게 마른 체형이었고 그래서 어깨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깨가 뭐 이만큼 커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골격이 켜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격이 잘하는 데는 분명히 나이 제한이 있고 분명히 잘하는데도 분명히 제한이 있는 상황이니까 골격을 크게 하기보다도 보통 자세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딱 펼쳐서 내 몸을 더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벌크업을 만드는데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피를 늘려나가면서 키워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승모근이 커지게 되면 어깨가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승모근이 커지면 목이 짧아지면서 어깨가 더 훨씬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길고 어깨가 넓은 형태로 갈수록 훨씬 더 어깨가 더 넓게 보이죠. 이건 어떤 쉐입적인 부분인데 남자들이 어깨가 더 이렇게 넓어 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체형적으로 왜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건장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여자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되게
약간 안정성이라는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모험심이 되게 또 강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모험심이 강하더라도 여자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보통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물의 세계에서는 1인자가 제일 그 예쁜 그런 제일 저기한 그 암컷을 거느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보호받고, 또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떤 그런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장함이 이 여자한테 훨씬 더 안정감을 불어오기 때문에 왜소한 사람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런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그게 하나의 어떤 그때 당시 때는 좀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매력이 이제 없죠. 지금 좀 없어 보인다, 너무 무식해 보인다, 뭐가 막 좀 띨빵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간 피트니스 모델로 해가지고 뭔가 좀 머리도 작고 어깨도 이렇게 쫙 이게 잘 펼쳐지고 승모도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가슴도 좀 이렇게 적당히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형태로,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차이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등치가 무조건 크면 다 좋았는데 요즘에는 등치가 큰 것보다는 약간 좀 왜소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볼륨감 있는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게 취향인 것 같아요. 사람의 취향. 패션이 취향이 바뀌는 것처럼,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바디빌딩 또 형태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조만간에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오랜 기간 어떤 건강이라는 피트니스 모델은 일단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을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에 좀 더 부각돼서 간다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보디빌딩도 예전의 보디빌딩하고 지금의 보디빌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벌크 위주로 많이 봤다면 지금은 밸런스나 근육의 질이나 어떤 조금 더 미적인 요소도 많이 좀 부각되는 것 같고, 포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자유 포즈도 좀 더 명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과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추세 이런 것들, 유행 이런 거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무엇을 선호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